자, 여러분, 조정 나왔다고 상승장 끝이 아닙니다. 매수기에는 언제고 큰 수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습니다. 현재 12월 22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비트코인 짧게 한번 브리핑 해보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하나 알려드리고 요거로 추가적으로 확률 높은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2주 전에 알트코인 마지막 기회 조정은 단 한 번, 여기에서 조정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알트코인 마이너스 50% 정도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시가총액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30%에서 한 50% 많이 빠지면은 그 이상 60%까지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부딪히면서 이제 완전히 이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도 이탈이 되었지만 급격하게 말을 올리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뚫려버린 그림이 되어버렸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어떻게 돼요? 저점이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서. 그래갖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가 이 저점 올리는 추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리면서 추세가 깨진 걸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추세 깨진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말리면서 추세 깨진 거랑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럴 채널 안에 위치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된 채 위치에 있죠. 패턴은 여기에서는 바닥을 두 번 두들겨 주면서 쌍바닥 패턴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한번 두들기고 나서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 구간을 넘어줘야 두 번 눌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 구간이랑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패럴 채널 설명드릴 때 이탈되고 나서 여기 리테스트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다시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런 평행 채널이나 수렴 같은 경우는 이탈되면 다시 안으로 진입한다는 습성을 여러 번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딱 변수를 둔 거죠. 이탈되고 나서 리테스트만 나오고 다시 하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하락, 두 번 하락으로 이제 두 번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하락을 가면서 이전에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4시간 봉입니다. 같은 4시간 봉을 보면은, 자,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중간에는 계속 옆으로 흔들다가 비트코인 빠지는데 계속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렇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메리트가 생겨난다. 가격이 빠진다고 무조건 하락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빠지면은 더 값싸게 살 수 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1억이었던 비트코인이 8천으로 할인했어. 그럼 여기서 개수는 한 개인 건 똑같은데 2천만 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올라간 거고, 사람들은 하락할수록 매수세가 점점 붙어서 도미넌스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이상 올라가서 뭐 60% 이상 넘어주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조금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금 이슈 될 만한 대장 코인이 나와야 해요. 이전에 봤을 때는 리플도 오르고 도지도 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에이다도 올랐고, 이런 메이저들로 인해서 입소문이 탔어요. 왜 얘네들을 하필 앞에 세워서 상승을 일으켰을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 뭐 게리 겐슬러 있을 테고, 여기엔 뭐 일론 머스크 있을 테고, 여기엔 뭐 미국 트럼프 당선 이슈로 인해서 뭐 있을 텐데, 근본적인 거는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 법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코인을 안 하는데 리플로 나가. 그러면은 어쨌든 리플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좀 친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하는 사람들도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자발치를 상승시킵니다. 만약에 아하 토큰이 올랐어. 아하 토큰이 리플 이런 것처럼 올랐어. 입소문 가질까요? 안 가져요. 리플, 도지, 에이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입소문이 계속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소문 누가 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지 800층에 물리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야 도지 올라간다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타는 거죠. 아니면은 뭐 기존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야 도저히 올라가는데? 라고 이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갔을 때 계속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약간 리플 물린 사람도 많았었고 도지 물린 사람도 많았을 텐데 입소문은 더 빨리 퍼지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갖고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보자면은,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갖고 차트는 반복된다. 이전에 과거 알트코인 플렉타를 보면서 이 정도 빠졌다. 그럼 현재 자리에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고 제가 강력한 워딩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이 영상 내용은 하락이 주가 아니었죠. 하락 본다가 아니라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회. 그래갖고 이때 코인 불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브리핑 해드렸고. 그래갖고 업데이트 차트를 보면은 자 한번 뭐 주봉을 봐도 되고 일봉을 봐도 되는데 일봉을 보면은 일단 맨 위에 있는 하이브 코인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헌트 고점 대비 마이너스 44%, 크레딧 코인 고점 대비 61%, 보라 37%, 모스코인 53%, 밀크 40% 정도.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매수 구간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을 활용한 타점 잡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알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바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 없이 하락 나오는 게 차트상에선 가장 무서운 진행인데 여기서 반등 나온 거 좀 예외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없고 보통 대부분 다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이런데 보통 개미들만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띄우고 나서 계속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조정을 한번 주고 털어내고 기간적인 행보를 하든 다시 상승을 시켜갖고 매수를 유발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고 여기서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 더 털어내려고 추가락이 나오든 어떻게든 털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트코인 역사상 보통 조정 구간들을 보면은 뭐 IQ 차트 켜져 있으니까 IQ를 보자면은 보통 이런 구간이랑 비슷하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의 고점 65%, 이런 구간을 또 보면은 57%, 56% 정도 나오는데 그럼 현재 차트에서는 고점 대비 얼마 하락했을까? 47%.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60 몇 %까지 가려면은 보통 이런 데까지는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닥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하락에 반등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다시 테스트가 갈 수 있는 건데 왜냐면은 이전 데이터 값도 고점 대비 한 요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가총액이랑 여기의 시가총액은 IQ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여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건데 무거워진 만큼 퍼센트도 줄어듭니다. 이게 보통 정석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예시를 들을 수 있죠. 이때 나왔던 조정값이랑 이때 나왔던 조정값이랑 또 상승 진행일 때 나왔던 조정값이랑 또 이때 나왔던 조정값이랑 뒤에 뭐 13년, 12년, 뭐 11년 조정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값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 퍼센트가 점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트코인 한정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서 일정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만 봐도 대략적으로 350%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조정 아니면은 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꼬리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바닥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럼 이 바닥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인데 바닥을 보고 매수하는 거는 보통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 요거를 거래량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하락 구간의 일정 구간을 회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꼬리 말고 캔들 기준으로 하락 대비 이 정도 상승을 해줘야 매수에 대한 근거가 잡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이 영상 알려드렸고 두 번째, 하락에 대한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회복이 좀 나와줘야 한다. 세 번째, 제가 1차선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넘는 대폭발, 초록색 선 해갖고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 같이 확인하시면은 승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나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도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엄청나게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근거는 여기 부근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걸 좀 큰 틀로 봤을 때 아직 뭐 상승이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차트 진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IQ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IQ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죠. 일봉으로 봤을 때 아하 토큰 보면은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37% 정도 빠졌어요. 여기가 바닥인지 몰라요.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도 바닥인지 몰라잖아요. 근데 깨졌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회복을 했을 때 그래갖고 이 정도 라인 때 9.95 정도 올라왔을 때 보통 매수가 갈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샌드박스 어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이만큼 했잖아요. 50 몇 %, 5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얘는 다행히 초록색 선을 지켜줬네요. 한 번, 두 번 눌려주면서 지켜줬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라인대를 넘어줘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인대. 그러면은 보통 상승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겠죠. 뭐 피스 네트워크도 질문 많았어요. 그렇죠? 이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또 하락 진행 중이고 36% 정도 빠졌는데 얘도 뭐 이런 라인대를 좀 넘겨줘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또 질문이 많이 나왔던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로엑스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최소 여기는 넘겨줘야 한다. 근데 이제 진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꿀팁이라 어디 가서 알려주지 말고 나만 아세요. 나만. 자, 여기를 넘겨주잖아요.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튀어야 돼요. 상승 거래량.
근데 상승 거래량이 얼마나 튀어야 하냐? 딱 봤을 때 이 정도가 보시면 이 정도가 평균 나오는 거래량 말이에요. 제로엑스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 정도까지 평균과 이 고점 사이의 중간값 이 정도까지 여기 돌파 시에 이 정도 거래량이 튀어줘야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코인은 더 갑니다. 상승 추세를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코인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만약에 모르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질문 주셔도 되고 제가 보시면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는데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뭐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샌드박스,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한번 봐볼까요? 고점 대비하라 33%. 네, 좀 차트가 짧죠? 그래서 분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차트가 짧은 게 괜히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를 넘겨야죠. 거래량 튀어야 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승했을 때 이 정도 값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플로우 얘도 47% 정도 하락했는데 1차선 넘기고 여기까지는 좀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 근데 이거를 확대했을 때 봤을 때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더 상승의 포텐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가 보통 평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좀 튀어줘야 한다. 여기 돌파 나올 때. 요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진짜 딥하게 알려드리면은 영상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확인해도 된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은 하이브를 예시로 들으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겨줘야 하니까 여기를 넘기면은 보통 타점이 나오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